안녕하세요. 국어 문법 원픽 하진우 선생입니다. 원피그 아니고요. 원픽입니다. 자, 중학생부터 공무원까지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 누구나 이 강의 하나면 문법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문 변동 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운이라는 녀석은 음의 요소와 운의 요소 두 개를 합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고요. 이 음운이라는 녀석의 개념부터 이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게 되면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소리의 최소 단위가 됩니다. 자, 이 문법에서 음자로 시작하는 녀석들을 여러분이 총 3가지를 만나게 되시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음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음절, 요 3가지인데요. 이 녀석들은 전부 음이라는 한자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게 소리를 나타내는 거라서 여러분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것입니다. 뜻의 단위가 아닙니다. 요걸 주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이런 식으로 먼저 음운이란 뜻을 다른 말로 변별, 차이를 안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는데 한번 옆에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곰이 있고요. 놈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요 녀석을 첫 소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놈들을 가운데 소리, 그리고 밑에 있는 걸 끝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초성인 기역, 니은 하나가 바뀌니까 소리가 바뀌었어요. 소리가 바뀌니까 뜻이 바뀌는 겁니다. 소리가 바뀌어서 뜻이 바뀌는 거지 뜻을 가지고 하는 단위가 아니라는 점 먼저 머릿속에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곰과 놈과 남 이것도 한번 봅시다. 아까는 중성 하나가 변했었는데 이번에는 초성 하나가 변했었는데 이번엔 오라는 중성, 아라는 중성, 모음 하나가 바뀌어도 소리가 바뀌면서 뜻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 금방 보셨다시피 자음 하나, 모음 하나가 바뀌면 뜻을 변별할 수 있게 되므로 자음 하나, 모음 하나는 전부 운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자음 모음이 아니라도 말이죠. 눈이라고 우리가 사람의 얼굴에 있는 눈이 있고 이렇게 짧게 발음하는 녀석이 있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길게 발음하기도 하죠. 참고로 지금 여기에 옆에 땡땡 찍은 요 녀석은 긴 소리 부호 장음부호라고 합니다. 우리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도 뜻을 변별할 수가 있나요? 얼굴에 있는 눈이냐,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를 우리는 운이라고 하고, 요 녀석들을 음소, 음의 요소는 자음, 모음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에이오우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모음만 따로 가능하다는 건, 따로 발음이 가능하다는 건 자음하고 분리가 가능한 분절, 운이라는 것이겠죠. 한데 운소라는 건 사실 고저, 장단, 세기 등등을 말합니다. 높낮이, 그 다음에 얼마나 세게 말하느냐, 얼마나 길고 짧게 말하느냐 이런 것들은 운율적인 요소라고 해서 운소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 음소 없이 자음 모음 없이 운소만 따로 발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똥노 똥노 똥노냐고 물어봤고 똥눈다고 대답했고 이런 식의 어떤 운율적인 요소들은 분명히 뜻을 변별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녀석은 자음 모음 없이는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절이 불가능하다 해서 비분절 의문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음의 요소에는 음소에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게 될 반모음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자음도 아니고 모음도 아니고 자음의 성질도 가지고 모음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놈이라 EBS에서는 따로 분리를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음, 모음, 반모음 이놈들이 전부 음소에 해당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크게는 자음, 모음이라고만 하셔도 큰 상관은 없으십니다. 운율적인 요소에는 아까 고저, 장단, 세기 등등이 있다고 했는데 강약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현대 국어에서 표준어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건 소리의 길이 장단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미 지금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쳐놨듯이 전부 다가 쳐놓고 그냥 빠르게 설명하면 여러분도 훨씬 빨리 이해하실 수 있고 좋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빈 공간을 놔두고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 이 글씨를 게다가 미끌거려 가지고 원래 글씨보다 더 못났게 적히고 있는데 속도도 안 나는데 왜 굳이 적어가면서 쓰느냐? 여러분도 적어가면서 쓰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란 있잖아요. 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죄송해요. 공부는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눈으로만 보시고 이해하시는 거에 비해서 손으로 적어 내려가실 때 훨씬 더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기실 수 있게 되며, 그리고 사실은 더 좋은 건 손으로 필기하신 후 말로 해보는 것도 아주 좋으세요. 이거를 혼자서 공부하시면서 특히 암기를 요구하는 것들은 직접 입으로 뱉어 보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변에 누가 없다면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서 말이죠. 같이 그냥 제가 해보세요 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발음을 해보시고 하면서 따라오시는 것이 이해가 가장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아래 댓글란 같은 곳에다가 이 파일 올려둘 겁니다. 출력이 가능하신 분들은 출력해서 쓰시고 태블릿 앱 받아 쓰실 분들은 그대로 쓰셔도 좋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직접 한번 필기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빈 공간에다가 그냥 적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는 손으로 하는 것이니까 너무 빨리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필기를 따라 적으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운이라는 녀석에는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인 장단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모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음의 일부로 볼 수도 있고요. 그냥 이제 EBS 한 대로 반모음까지 한꺼번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문법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용어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신다는 거거든요. 음소, 운소, 음손이 운손이 하는 것까지는 잘 아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운이라는 녀석은 운 그 자체여야 해요. 이게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니 뭐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느려요. 그냥 음운이 사과, 배, 귤처럼 머릿속에 들어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내가 익히겠다 생각하시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음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음운을 구별하는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은 음운의 개수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음운만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가 있고 고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 보시면 음운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하나의 음운은 시옷하고 기역만이 다르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이 두 개를 최소 대립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최소 대립상을 통해서 음운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라기보다는 최소 대립상을 통해 음운을 알아낸다라는 식으로 최소 단위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해주는 최소 단위가 무엇인지를 알아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한테 함정을 팔 수 있는 것이 요런 놈입니다. 자,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여기에서의 최소 대립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응을 답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이응은요 있으나 없으나 소리가 똑같죠. 여기에 오라는 글자랑 여기에 오라는 초성에 이응이 없는 것은 발음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응이라는 녀석은 아예 소리가 없는 놈이죠. 아예 소리 자체를 내지 않는 빈자리라는 제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녀석은 음가가 없어요. 음가란 소리값이라고 합니다. 소리값이 없습니다. 음가가 없고 소리값이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이 녀석이 음운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곧 자음도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걸 우리는 초성이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받침에 있는 이응하고는 달라요. 받침에 이응이 예를 들어 붙는다면 옹 하고 NG 발음이 나기 때문에 이 받침에 있는 이응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받침은 소리값이 있는 자음이고 초성의 이응은 소리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모든 자음 모음이 다 음운에 해당하지만 초성이응은 제외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하고 문제 출제 포인트가 되죠. 이 초성이응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초성이응이 나오게 되면 모음으로 시작한다 라는 용어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출제하게 되죠. 모음으로 시작한다는 거 여기 보시면 초성이응이 소리가 없고 자음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오라는 모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과 같죠. 자, 요렇게까지 기억을 해 두시고 다시 최소 대립상 문제가 나온다면 요런 식으로 내놓고 초성 이응 같은 놈으로 장난을 칠 수 있습니다. 요 녀석은 아예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음운의 개수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 둘, 세 개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음운하고 음소, 그 다음에 음절의 개념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음운, 음소, 음절이 음자로 시작하는 세 개의 단위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요 녀석에서 이제 음절이라는 녀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절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마디 라고 합니다. 소리, 마디, 절자를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한, 번, 에, 발, 할, 수 이런 식으로 우리말은 모든 글자가 다 한 번에 발음이 가능하죠. 결국에는 이 음절이라는 건 글자 수와 동일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3음절로 쓰시오 이러면 그래서 이게 세 글자짜리로 쓰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오셨던 겁니다. 자, 조금 올릴게요 화면. 그래서 말입니다. 이 음절에는요 네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 모음 하나로 구성된
음절이 있겠고, 이게 뭐겠습니까? 아까 초성 이응은 아무 소리도 없는 자음이 아닌 놈이라 하였기 때문에 요렇게 초성을 이응으로 시작하고 모음이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게 모음 하나로 구성된 음절의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라면 자음 모음으로 구성된 음절이 있겠고,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하고 구성이 된 음절이 있겠죠. 자, 모음, 자음 모음으로 구성이 되려면 자음으로 시작을 하고 모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고, 모음 자음, 초성이 이응인데 모음이 있고 받침이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마디인 음절은 결국에는 글자 수와 동일해지며 모든 음절은 모음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음운의 개념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참고로 또 한 가지, 우리가 발음을 하는 입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음성 있죠? 이 녀석은 운하고는 다른 겁니다. 음성은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음성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뜻을 어떤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음성과 음운을 구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잠깐만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바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 아니에요. 이 바보라는 단어에서 외국인들에게 이 소리를 들려줬을 때 이 비읍하고 뒤에 있는 이 비읍은 우리 머릿속에는 동일한 음운이죠. 동일한 음운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인지가 됩니다만 외국인들은 유성자음, 무성자음 이렇게 두 가지 체계로 자음을 구별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예사소리, 대인소리, 거센소리 등등 세 가지 체계로 구별을 하지를 않아요. 어쨌든 타고난 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분들에게는 이 소리를 맨 처음에 들려주게 되면 외국인들에게는 맨 앞에 반은 P와 비슷한 무성자음으로, 두 번째 비읍은 B와 비슷한 유성자음으로 들려요. 그래서 바보 바보 해준 다음에 발음해 보세요 하면 파보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비읍하고 뒤에 있는 비읍은 사실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다 정확히 말하면 과학적으로 소리가 다릅니다. 다른 음성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뜻을 변별하지 못해요. 우리는 인지를 하지도 못할 뿐더러 두 개의 소리가 다르다는 걸 정확히 인지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놈을 하나의 음운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학적으로 진짜 과학적인 소리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음운은 다른 것입니다. 음운이라는 요 녀석은 우리의 어떤 머릿속의 추상적인 관념 체계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차이를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모음과 여기 있는 모음 사이에 끼다 보니까 울림소리와 울림소리 사이에서 이 비읍이 유성음으로 발음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국어사 훈민정음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의 개념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